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면 뭐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픈 이벤트가 이제 뭐 정해졌다 싶을 정도로 맨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은 박스권의 장세에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르는 애들이 보통 이제 레이어 1 애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도미넌스는 보시면 이렇게 전날 대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레이어 1 애들 말고는 지금 비트코인의 박스권에서 알트들이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시총이 이제 토탈 2랑 토탈 3를 보게 되면 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계속 박스권의 형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박스권 하단부랑 이 구간이 오면 저는 이제 그때마다 조금씩 계속 이제 알트를 사고 있는 이유가, 어차피 이게 올라와도 이 포머가 너무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올라가 다시 내려오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사실 박스권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탈을 하는지 여부를 먼저 보고, 첫 번째, 그리고 아래로 이탈을 했을 때 이 선을 지켜주느냐, 이 추세를 지켜주는지 보고, 이것이 두 번째. 이걸 이렇게 체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6일에 보면은 이제 미 FOMC 이사를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뭐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좀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이제 선반영 개념으로 흔들기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흔들기. 그런 부분이 아까 이제 박스권에 살짝 이탈을 해가지고 요 부분을 깨는지 안 깨는지 보라고 하는 게, 그게 사실 이제 이런 흔들기에서 꼬리를 달고 퓨 올라오는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지, 요걸 봐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움직임을.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계속 박스권의 형태로 이제 일봉 이렇게 되다 보면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알트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보통 이제 큰 시총 애들, 이제 그래서 레이어 애들이 반응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큰 시총 애들이 같이 이제 비트와 함께 올라가는 그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요즘에 눈여겨보는 코인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말을 안 하려다가, 왜냐면 차트가 너무 사실은 언제 갈지 모르는 차트라, 잠깐만. 한번 고민을 했죠. 그래서 잠깐만, 어떻게 하지 하다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일단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제 좀이면 좀 괜찮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건데요. 인터넷 컴퓨터라고 하지 디피니티라는 토큰인데, 이제 요렇게 보시면 이것이 무슨 시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근데 이 코인에 대해서는 뭐 항상 뭐 저는 이 코인에 대한 미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인은 뭐 항상 나올 때부터 근본이라는 소리는 했지만, 이것의 단점이 뭐냐면 언제 이게 될지 몰라요. 너무 사범위가 커가지고 이걸 해내려면 진짜 필요한 기술은 맞는데, 그리고 뭔가 해내면 진짜 혁신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맞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당장 올해나 뭐 내년 안으로는 뭐 이게 좀 힘들다, 뭐 한 5년은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얘네가 프로젝트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 2018년인가? 2015년인가? 아무튼 되게 오래된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어요. 한 지금 5, 6년 된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2015년이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히려 이제 펀딩을 받고 막 이래 투자를 2018년에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보면은 이제 분산 컴퓨팅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이제 분산시켜서 그걸 하게 되면 이제 뭐 해킹이나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이제 안전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의 보안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일종의 인터넷의 리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라, 좀 이제 웹3와 좀 잘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걸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웹3를 하면서 항상 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웹3라는 것이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웹3가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뭐 웹3 관련하면은 맨날 그런 거 얘기 나와요. 익명성, 이제 영지식 증명, GK,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스토리지, 그 다음에 DID, 그 다음 뭐 이제 NFT, 메타버스, 그 다음 디파이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면서 이런 거 세 개가 이제 좀
특별히 좀 뭔가 웹3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겠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아우르는 개념이 뭔가 없었거든요. 플랫폼 개념이 좀 없었어요. 플랫폼 혹은 인프라 단이 없었고, 인프라 단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뭔가 레이어 1처럼 뭔가 포괄적인 게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메타가 나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존에 어떤 유망했던 코인들이 이 메타에서 대장이 되는 그게 좀 빈도수가 낮아요. 왜냐면 사실 이게 또 자본이라는 것이 순환을 하는 그런 구조도 있고, 그리고 사업 분야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솔라나에서 웹3를 투자한다더라, 뭐 아니면 루나에서 웹3를 한다더라, 뭐 리어에서 웹3를 한다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정도는 있을 수는 있어도, 애초에 뭔가 웹3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이 킬러에 해당하는 놈은 못 찾겠다는 거죠. 그게 인프라에 대한 개념이 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포괄할 수 있는 놈이 사실 얘라고 저는 보거든요. 얘랑 이제 저는 폴카닷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뭐 폴카닷은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됐고, 그런 애들보다도 사실 어떤 놈이 대장이 되려면 NFT도 제가 예전에 엔진이랑 그다음 블로그에 디센트럴랜드랑 샌드박스 얘기를 했을 때, 샌드박스가 차트가 제일 좋아야 했지만 저는 디센트럴랜드를 고르겠습니다. 왜요? 그레이스케일 혹은 베리 실버트가 밀었기 때문에 전 얘를 믿습니다. 백커를 믿습니다 했는데 웬걸 샌드박스가 더 잘 갔죠. 얘는 되게 의외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업계에서는 뭐 아는 사람만 알고 좀 의외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처럼 약간 얘도 근본은 맞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잊혀졌단 말이에요. 잊혀졌고 차트가 망가졌고요. 완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무빙이었는데, 그래서 뭔가 좀 적합하다. 항상 저는 이거를 좋아해요. 왕의 기환. 이게 진짜 저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투자시장에서는 같이 투자를 할 때. 그래서 그런 인고의 시간 같은 게 긴 것들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차트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얘가 투자금 자체도 제가 알기로 진짜 거의 뭐 1억 8천만 달러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무슨 한 1800억, 1900억, 약 200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어요. 개발자도 100명이 넘고요. 개발진도. 그러면 이게 생태계가 엄청, 그게 이 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팔로우업을 하고 발전시킬 만한 그 판은 갖춰졌는데, 아직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서, 뭔가 그럴듯한 게 없어서, 생태계가 뭔가 커지기 전의 시점인 것 같아서 약간 좀 저평가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계속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막 뛰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여기쯤에서 제가 매집을 했었는데 23, 24 이 정도부터 매집을 했는데,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줄 알았더니 여기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차트를.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일단 오늘 내일 중으로 버티느냐가 중요한데, 버티면 조금 더 매수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면은 여기도 봐야 돼요. 이 구간. 그러니까 이제 한 10에서 한 12 정도 나오거든요. 저는 애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딥바잉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접근을 했는데, 생각보다 얘가 빠르게 튀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여기 가는 시나리오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는 시나리오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정 나왔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1번. 이렇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이 구간에서 일단 밑으로 빠지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대응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ICP에 대한 자료들이나 이런 거, 메사리 리포트나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제가 코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안 올린 이유가 뭐냐면, 이걸 어떻게 올립니까, 이 차트를? 아, 저야 뭐 이렇게 하면 인내를 갖고 기다린다 치지만, 사실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 거긴 해요. 근데 이게 언제 이게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이게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이거 계속 이러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퓨 떨어졌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퓨 떨어졌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가다 저항 받고 올라가다 저항 받고 올라가다 저항 받고 할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좀 망설였는데, 일단 RSI도 이렇게 팍 튄 거 보면 한 번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걸 기다리시는 게 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기다리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에 이놈이 괜찮은 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놈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웹3의 개념과 되게 좀 뭔가 같이 갈 만한 이런 놈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웹3랑 메타버스 애들 위주로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뭐 레이어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쪽으로 찾아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비트코인은 여전히 박스권이 되겠고요. 다른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사이클적인 측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남았다. 피보나치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고 아직 피크는 남았다. 그래서 280K에서 440K 정도 안에서 피크가 나올 것 같다. 400K에서 피크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저도 어느 정도는 이 사이클을 저는 보는 편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억은 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지금 구간에서는 횡보를 바라는 이유가, 이 보시면 여기서의 이 횡보 한 방울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처럼 여기서 횡보를 좀 더해주면 이걸 이렇게 끌어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나는 계속 딥바잉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차분하게 하고 있으면 뭐 되니까, 저는 뭐 코인에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 환율 이런 부분이 뭐 비트코인에게 너무 좋은 상황인데, 대외적이나 뭐 내적으로나 뭐 너무 좋은 상황이라서 아직 시장 이용자 수도 별로 없고요. 인터넷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인터넷도 처음에 사기라 그랬지만 계속 이용자가 늘죠. 근데 지금 증권사나 그 기관 애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때 오히려 개미들은 지금 시즌 종료했다고 막 슛 맞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오히려 진짜 알트들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2020년 코로나 빔 때 이걸 못 해가지고 평생 후회하는 사람이라 이번에는 이제 후회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사이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다 웃어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뭐 전혀 걱정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매도 압박이랑 이런 것들이 있지만 줄어들고 있고, 심리랑은 투심이랑 완전히 뭐다 반대다라고 이분이 보고 있는 거죠. 이분이 온체인을 되게 잘 보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 거는 되게 많이 참고를 해요. 온체인을 볼 때. 저도 온체인을 잘 초보기 때문에 배워나간 이제 그 온린이죠. 온체인 어린이 그 정도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참고를 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매도 압박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매도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백한 사실이다. 계속 이 박스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시간이라고 그러고 이제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흔들기만 좀 조심하자 항상. 그래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진짜 막 흔들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계속 이 관점 그대로입니다. 뭐 저한테 계속 중간중간마다 뭐 관점이 바뀌었냐, 괜찮냐, 유지하냐 이렇게 막 많이 이제 메시지가 오고 그러는데 뭐 똑같습니다. 저는 네,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를 관점으로 한 게 있는데, 온체인 매트릭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매트릭스, 그 다음 소셜 시그널 매트릭스, 전부 다 이 부분 빼고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이 바로 얼리 그러니까 불마켓 초기라든지 아니면 바텀일 때 그동안 나오는 시그널이 많더라. 그래서 온체인은 좋습니다가 왜 많냐면, 지금 보시면 온체인이 특히 뭐가 많냐, 요게 많아요. 바텀 이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온체인은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당장에 이제 가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 고래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좀 매집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3등 고래가 오늘 또, 저는 이거 어제 산 게 오늘 나왔나 했는데 읽어보니까 다 5일 오전 9시 6분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걸 봤어요, 이 지갑을. 그러니까 어제 456개 하고 오늘 372개를 또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온체인을 부정해요. 온체인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세일러가 샀다 뭐 이런 것도 그냥 뭐 연례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해요, 부정.
그러니까 계속 사는 것 같아. 대놓고 이게 사는 주기가 점점 뭔가 잦아지거든요. 텀이. 이게 보시면 날짜 텀이 자꾸 잦아지는데 요거 보시면 돼요. 이게 늘어나는 이 그래프 폭이 점점 잦아진다고. 이게 잦아진다. 빈도수가 잦다. 여기 되면 여기보다 이때가 점점 더 잦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얘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얘 말고도 한 뭐 시장에서 10등에 한 뭐 10등에서 20등, 30등까지 쭉 보면 고래들이 전체적으로 매집을 하는 게 좀 나타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이전에는 뭐 온체인 흔적 안 남기려고 지갑 쪼개고 뭐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한단 말이죠. 왜? 시장에서 투심이 약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온체인은 좋습니다 이런 걸 이제 비아냥대는 짤까지 돌아다녀서 도대체 온체인이 좋은데 왜 안 오르냐 라는 이 시장에 대해서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항상 느끼지만 개미는 절대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고 따라가야지 얘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적대구도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력 형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루마다 이렇게 매집을 한다는 건 가격이 특별히 떨어지지 않았는데 박스권인데도 매집을 하루 간격으로 했다는 건 저는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가 이제 2021년 비트코인이 모든 자본시장을 능가해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능하다는데 뭐 이제 5년 안에 뭐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뭐 좀 쫄보같이 이렇게 하긴 했는데 오래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 CEO가 암호화폐 결제를 올해 1순위 요청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어비앤비가 암호화폐 비트코인 결제를 숙박을 할 때 추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지금 딱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 정말 많이 바뀌고 있구나 세상이. 예전에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결제 그거 뭐 그 돌덩어리 그걸로 결제해서 뭐하냐고 전송하는 시간도 놓고 그러는데 이거 해서 뭐하냐 하다가 루나가 이제 차이라는 거를 또 만들어버리고 이제 여러가지 신용카드를 바탕으로 결제하는 것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법정 화폐로까지 쓰게 되고 그리고 신흥국에서는 뭐 이오스 테이블 코인이랑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로 결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터키는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고 리라 폭락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까지 해칭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이제 뭐 계속 옛날의 그 관점대로 비트코인은 사기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안 돼 얘는 시전 종료야 이렇게만 보기도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계속 말씀드린 대로 뭐 이거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박스권 노래만 계속 불렀던 이유가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빠진다고 보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일단 빠지면은 여기 정도를 일단 보고 아니면 여기서 안 빠지는 게 제일 뚝배기 털어먹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박스권이라는 인식을 하기 힘든 게 여기서 사실 차트를 보는 분들은 다 이걸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박스권이더라도 어디를 보게 되냐면 예전 과거에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한방 크게 떨어진 이걸 보기 때문에 지금의 횡보도 2차 하락을 하기 위한 그 교두모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뭐 트라이딩을 만들어 가지고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어깨 나오니까 또 떨어져 가지고 헤드앤숄더에서 여기 한 3만 달러까지 갈 거다. 여기서 이제 더블 바텀 나와가지고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장은 아시겠지만 뭐 항상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손들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대놓고 물량을 사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는 좀 거의 뭐 바닥에 준하는 정도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저는 일단 이 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반등하고 A, B, C, D 뭐 E 해가지고 이렇게 가던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A, B, C, D, E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이 되던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엘리어트 파동은 지나고 나서야
카운팅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저도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러한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어가면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이 사실 알트나 이런 애들을 매집하는데 굉장히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매집하는 타이밍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할 매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박스권 장세에서는 항상 박스권 하단부를 노려라. 그리고 하단부가 깨지면 이 구간을 노리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항상 뭐 시장을 좋게 보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거고요. 안 좋게 보시는 분은 사실 박스권 상단 올 때마다 터는 게 맞아요. 박스권에서는. 그럴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터는 게 맞아요. 여기서부터 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스권이 있으면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영상 설명란에 제 트위터 주소랑 그 다음에 텔레그램 그리고 정보방, 채팅방 이렇게 다 있는데 뭐 실시간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 좀 보고 싶으시면 이걸 이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